어머니 미영이에요. 딸 미영이가 왔어요. 2025년 8월 18일 서울의 한 장례식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낯선 중년 여성,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그녀 앞에서 세 남매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요? 누구시죠? 우리 어머니는 자녀가 셋뿐인데.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젊은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53년 동안 53년을 찾아 헤맸어요. 사흘 전 광복절 새벽. 김순자 할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꽉 쥔 손 안에 쪽지가 있었죠. 떨리는 글씨로 적힌 세 글자. 미영아. 53년 동안 숨겨진 첫째 딸. 해외 입양된 쌍둥이. 그리고 평생의 기다림. 오늘 세월의 편지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53년 비밀입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발인을 2시간 앞둔 시각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이제 가족들만 남아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53이었습니다. 강남에서 중견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그는 검은 상복을 단정하게 입고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어머니를 보내는 마음은 누구보다 아팠습니다. 둘째 은희는 48배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분당의 아파트에서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장 자주 찾아뵙던 딸이었습니다. 지금도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막내 재우는 45살의 변호사였습니다. 일산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논리적이고 냉철한 성격으로 가족의 법적 문제를 도맡아 처리해 왔습니다. 그때 입구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여성이었는데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한국 사람 같지 않은 분위기가 났습니다. 긴 비행으로 지친 듯한 얼굴이었고 눈은 이미 울어서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이 영정 앞으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장례식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이에요. 딸 미영이가 왔어요. 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의심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뭐라고요? 누구시죠?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어딘가 어머니와 닮은 이목구비가 보였습니다. 특히 눈매와 입술 모양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저는 정미영입니다. 김순자 여사님의 첫째 딸이에요. 은희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어머니는 자녀가 셋뿐이신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무슨... 그때 재훈이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잠깐, 사흘 전 병원에서 재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접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손에 쥐고 계셨어요. 미영아라고 적혀 있었는데. 미영이 쪽지를 보자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저를...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미국 여권이 나왔고 이름은 미셸 앤더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생지는 분명히 서울, 코리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였습니다. 해외 입양인 가족 찾기 프로그램 매칭 결과서예요. 어머니가 작년에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셨고, 저도 30년 전부터 계속 찾고 있었어요. 지난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늦었네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제가 가진 유일한 증거예요. 사진을 본 순간 은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분명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고, 뒷면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내 아이들, 미영 1972년 3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라는 복수형이 이상했지만 아무도 그것까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이미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나타나신 겁니까? 설마 유산 때문입니까?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상처받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산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어머니를 한 번이라도 뵙고 싶었어요.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재훈이 냉정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입증하려면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서류만으로는 부족해요. 좋아요. 하겠습니다. 미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먼저 어머니 장례는 함께 치르게 해주세요. 저도 딸이에요. 비록 태어나자마자 헤어졌지만 그 순간 민수가 벌떡 일어나 미영에게 다가섰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야? 어머니가 자식을 버렸다고? 은희가 급히 오빠를 말렸습니다. 오빠, 진정해. 여기가 어디라고. 재훈도 형을 잡았습니다. 형, 이성을 잃지 마. 일단 확인부터 해보자.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오늘은 우리 가족만의 시간입니다. 나가주세요. 미영이 고개를 들어 세 남매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하지만 그녀는 영정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미영이 돌아서려는 순간 은희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진 정말 어머니 같은데. 은희가 형제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유품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발인을 하루 미뤘습니다. 네 사람은 은평구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영은 뒷좌석 구석에 몸을 움츠리고 있었고 민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빌라였고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희미하게 났고 거실 탁자 위에는 어머니가 드시던 약봉지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은희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70년대 혼수품이었던 자개장이 벽 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가구였습니다. 어머니가 중요한 건 다 여기 넣어 두셨어.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노란 봉투가 나왔습니다. 오래되어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붉은 실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떠난 후에 열어볼 것. 은희가 조심스럽게 실을 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여러 장과 함께 수십 권의 작은 수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백 사진 몇 장도 있었습니다. 민수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첫 줄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야, 은희야, 재훈아, 그리고 미영아. 네 자녀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살아생전에 말하지 못한 비겁한 엄마를 용서해다오, 미영아. 내가 이 편지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평생 너를 찾고 있었다는 걸 알아주렴. 미영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날 기억하고 계셨구나. 편지는 5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69년 내가 19살이었을 때 충남 공주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국민학교만 겨우 졸업한 가난한 농가의 딸이었지. 명동 수선옥이라는 양장점에서서 미싱사로 일했어. 하루 14시간, 한 달에 3,000원 충무로 쪽방 월세가 1,000원이었으니 겨우 먹고 살 정도였지. 재훈이 다음 장을 읽었습니다. 그해 봄 박준호를 만났다. 서울대 법대생이었던 그는 양복 수선을 맡기러 왔다가 나를 보고 반했다고 했어. 친분 차이가 컸지만 우리는 사랑했고 그는 졸업하면 결혼하자고 약속했지. 민수가 이어서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1971년 7월 임신 사실을 알았다. 준호는 기뻐했고 바로 결혼하자고 했어. 하지만 11월 징지 명장이 왔다. 베트남전이었지. 입대 전날. 그는 명동 성당 앞에서 금반지를 끼워주며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 미영이 갑자기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금반지였습니다. 혹시 이거 말씀이시죠? 반지 안쪽에 영원한 사랑 준호가 순자에게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희가 놀라며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이네. 이건 진짜 어머니 것이. 편지는 더욱 가슴 아픈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1972년 1월 준호 전사 소식이 왔다. 강원도 철원칠회 사고였어. 임신 6개월이었던 나는 하루아침에 미혼모가 되었지. 양장점에서 해고당했고 쪽방에서도 쫓겨났어. 은희가 다음 부분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1972년 3월 15일 새벽 3시 15분
쌍둥이 딸들이 태어났다. 미영이와 미숙이 너무나 작고 여린 아기들이었어. 준호를 닮은 큰 눈, 나를 닮은 작은 입술을. 짱둥이라고?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영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고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천호동 미혼모 시설에서서 석 달을 지냈지만 더는 있을 수 없었어.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고 아기 둘을 데리고는 살 수가 없었어. 그 시절 미혼모가 아이를 키운다는 건 불가능했어. 민수가 주먹을 쥐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생후 닷새 만에 아이들을 새싹 보육원에 보냈다. 평생 후회할 결정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미영이는 미국으로, 미숙이는 프랑스로 입양 갔다고 들었어. 그날 밤 마포대교에 올라갔었다. 죽고 싶었어. 하지만 어딘가에서 내 아이들이 살아있을 텐데 엄마가 먼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재훈이 수첩을 들어 펼쳤습니다. 매년 3월 15일마다 쓴 일기였습니다. 1973년 미영아, 미숙아. 첫 생일이구나. 1977년. 유치원 다닐 나이구나. 1982년 초등학교 들어갔겠지. 1992년 20살. 대학생이 되었을까. 2002년 30. 결혼은 했니? 2012년 40. 엄마가 되었을까. 2022년 50살. 너무 보고 싶다. 그런데 중간중간 다른 필체가 있었습니다. 정진수의 글씨였습니다. 미영이와 미숙이도 우리 딸이다. 첫째와 둘째다. 은희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구나. 두 분이 평생 이 비밀을. 미영이 편지 마지막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작년에 해외 입양인 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미영아, 미숙아, 너희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민수가 창고에서 또 다른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누나 이것 좀 보세요. 어머니가 매년 사둔 선물들이에요. 상자 안에는 50년 동안의 생일 선물이 가득했습니다. 첫 돌 한복부터 시작해서 5살 인형, 10살 때 일기장, 20살 때 시계. 하나하나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영이 첫 돌 건강하게 자라렴. 미숙이 5살 예쁘게 자랐겠지? 미영이 10살 공부 잘하고 있니? 미숙이 20살 대학생이 되었을까? 미영이 30 결혼은 했니? 미숙이 40 행복하니? 미영이 선물들을 하나하나 만지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가 50년 동안 매년 다음 날 어머니 변호사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김순자 여사님이 남기신 영상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모두 모였을 때 공개하라고 하셨는데 정미영 씨가 오셨다니 지금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2달 전 병원 침대에서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셨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얘들아, 그리고 미영아, 미숙아.
어머니의 첫마디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 영상을 본다면 너희 다섯이 만났겠구나. 아니, 적어도 미영이는 찾았겠지. 미숙이도 언젠가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잠시 기침을 하고 계속했습니다. 미영아, 미수가 엄마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그 시절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 매일 후회하고 매일 기도했다. 너희가 행복하기를, 좋은 부모를 만났기를. 민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한 척했지만 그도 어머니 앞에서는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민수야, 은희야, 재훈아. 너희에게 누나들이 있었다는 걸 숨겨서 미안하다. 아빠와 나는 항상 다섯 남매라고 생각했어. 비록 둘은 없었지만. 어머니가 무언가를 들어보였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미영이와 미숙이를 위해 50년 동안 매달 조금씩 모았다. 이제 다섯이 똑같이 나눠 가져라. 그리고 부탁이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렴.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영상이 끝나자 병실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였습니다. 이제 미영은 공식적으로도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영의 휴대폰이 울렸고 프랑스 국제번호가 떴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맞죠? 미영 언니? 프랑스 억양이 섞인 한국말이었습니다. 미숙이야? 미영이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언니 재단 통해서 연락받았어요. 우리가 쌍둥이라는 거 믿을 수 없어요. 평생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었는데. 미숙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지내세요? 네 남매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수가 엄마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 전화기 너머로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었는데. 은희가 전화기를 잡고 말했습니다. 미숙 언니, 저 은희예요. 셋째 동생이에요. 언니가 한국에 오시면 어머니 산소라도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50년 동안 언니들을 위해 쓴 일기도 있어요. 정말요? 정말 엄마가 우릴 기억하고 계셨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누나 평생 잊지 않으셨어요. 매년 생일마다 선물도 사두셨고요. 3일 후 인천공항에 5 남매가 모두 나왔습니다. 파리발 비행기에서 내린 미숙을 보는 순간 모두가 놀랐습니다. 미영과 너무나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쌍둥이가 확실했습니다. 미숙이 미영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언니. 2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에 공항을 지나던 사람들도 발길을 멈췄습니다. 53년 만에 쌍둥이 재회였습니다. 다음 날 5 남매는 파주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곳이었습니다. 가는 내내 미영과 미숙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절도 아닌데 벚꽃잎이 날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영과 미숙이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에요. 어머니, 미숙이에요. 딸들이 왔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민수가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5남매 모두 모였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셨던 은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서로 잘 챙길게요. 재혼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재단도 만들 거예요. 어머니처럼 가족을 찾는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미숙이 프랑스에서 가져온 와인을 땅에 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프랑스 최고의 와인이에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셨을까요? 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막걸리를 좋아하셨어요, 누나.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5남매가 손을 잡고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은희가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준호가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편지를 열어보니 1971년 11월 입대 전날 쓴 편지였습니다. 순자에게 내일이면 떠나지만 꼭 돌아올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순자야, 내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고 있니? 어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귀띔해 주셨어. 놀라게 하려고 비밀로 했는데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 편지를 남긴다. 우리 아이들을 부탁해. 사랑한다. 미영과 미숙이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도 우리를 알고 계셨구나. 민수가 창고에서 또 다른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누나들, 이것 좀 보세요. 어머니가 매년 사둔 선물들이에요. 상자 안에는 50년 동안의 생일 선물이 가득했습니다. 첫 돌 한복부터 시작해서 5살 인형, 10살 때 일기장, 20살 때 시계. 하나하나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5남매는 어머니 이름을 딴 김순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미영이 이사장이 되었고 미숙이 유럽 지부장을 맡았습니다. 민수는 재정을, 은희는 홍보를, 재우는 법률 자문을 담당했습니다. 개소식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할머니가 찾아온 것입니다. 80이 넘은 연세였는데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1970년에 아들을 미국으로 보냈어요. 혹시 미영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꼭 찾아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찾으신 것처럼. 재단이 문을 연 지 3달 만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팔순 할머니의 아들을 찾은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상봉하는 날 온 가족이 공항에 나왔습니다. 백발의 어머니와 중년의 아들이 포옹하는 모습에 모두가 울었습니다. 엄마, 내 아들. 그 광경을 보며 미영이 미숙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저럴 수 있었는데. 미숙이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찾았잖아. 그리고 동생들도 있고. 은희가 다가와 두 언니를 안았습니다. 맞아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김순자 재단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150 가족이 제외했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CNN에서 취재를 왔고
미영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50년을 기다리셨어요. 딸들이 돌아오기를. 비록 살아생전 만나지 못했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저희 재단은 그 사랑을 이어가는 거예요.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하는 미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쓴 일기를 읽었어요. 매년 우리 생일마다 쓴 편지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았어요. 한국 방송국에서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53년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 자신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남편 로버트와 딸 엠마, 아들 제이슨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처남이고 조카들이에요. 민수가 영어로 인사했고 은희가 한국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재우는 조카들에게 한국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엠마가 할머니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아름다우세요. 엄마를 닮으셨네요. 제이슨이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큰 가족이 생겼어요. 감사해요. 미숙도 가족을 데려왔습니다. 프랑스인 남편 피에르와 아들 앙투안, 딸 소피였습니다. 피에르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앙투안이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연주하고 싶어요.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구슬픈 선율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피가 한국어로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저희가 태어났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저희까지 이어졌어요. 재단 2주년 행사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김순자 재단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해외 임양인 가족 찾기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손님이 있었습니다. 새싹 보육원에서 일했던 구순의 수녀님이었습니다. 순자 씨를 기억해요. 쌍둥이를 안고 오셔서 얼마나 우셨는지. 제발 좋은 곳으로 입양 보내달라고 하셨죠. 수녀님이 낡은 기록부를 꺼냈습니다. 이것 보세요. 순자 씨가 매년 보육원에 후원금을 보내셨어요.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셨지만 필체로 알았죠. 미영과 미숙이 기록부를 보며 또다시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우리를. 김순자 재단은 유엔 산하 기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해외 임양인 100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5천 가족이 제외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미영이 연설했습니다. 제 어머니 김순자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53년 동안 딸들을 기다린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그 사랑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미숙이 프랑스어로 이어서 연설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일기는 이제 10개국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53년의 기다림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민수, 은희, 재훈도 단상에 올랐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은희가 이어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재훈이 마무리했습니다. 김순자 재단은 계속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족까지 찾을 때까지. 2035년 어머니 10주기였습니다. 파주 묘지에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재단을 통해 가족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영의 딸 엠마가 이제는 유창한 한국어로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할머니, 1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희는 할머니의 뜻을 이어 1만 가족을 제외시켰어요. 미숙의 아들 앙투안이 이어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국경을 넘었어요. 이제 전 세계가 할머니를 기억해요. 민수의 아들, 은희의 딸, 재훈의 아들도 차례로 나와 할머니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증조할머니, 저희가 할머니의 사랑을 영원히 이어갈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온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5 남매가 어머니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미영이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너희가 서로를 찾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그것이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 미숙이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어요. 민수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잘하고 있죠? 은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재훈이 마무리했습니다. 영원히 사랑해요, 어머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계절도 아닌데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어머니의 대답 같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내 아이들아. 53년의 기다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김순자라는 한 어머니의 사랑은 이제 전 세계 수만 가족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53년의 비밀 어떠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잃어버린 가족이 있으신가요? 전하지 못한 사랑이 있으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오늘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월의 편지는 잊혀진 이야기, 숨겨진 사연들을 찾아 매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월의 편지였습니다.